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스케치업 프로 2018을 공부하게 된 영찬이라고 합니다. 스케치업 프로 2018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게 될 텐데요. 저같이 정품을 사용하시는 유저라면 본인이 구입했을 당시에 라이센스 번호를 라이센스 메뉴를 눌러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라이센스 메뉴를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라이센스 용도에는 상업용이라고 나타날 것이고, 라이센스 종류는 단일 사용자라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일련 번호는 녹화 중이라 제가 포토샵을 이용해서 삭제하였습니다. 자, 템플릿은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단위를 선택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템플릿 선택을 눌러서 건축 설계 밀리미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 스케치업 사용 시작을 눌러주십니다. 자, 스케치업이 실행된 화면인데요. 스케치업이 처음 실행하게 되면 이 캐릭터 화면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캐릭터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딜리트 버튼을 눌러서 삭제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화면이 저처럼 나타나지 않으실 거고,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의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큰 도구 세트라고 하는 것을 눌러서 처음에 실행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큰 도구 세트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을 모아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스케치 화면에서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 다시 들어가시면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메뉴바가 이 도구 모음이 시작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도구 세트를 사용하여서 주로 쓰는 명령어를 공부할 것이라 이 시작 메뉴는 도구 모음은 체크해서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자유롭게 자기가 놓고 싶은 곳에 옮기시면 되는데, 마우스를 스케치업에 사용하는 방법은 마우스에서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을 눌러서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마우스를 이용해서 한쪽으로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케치업 화면인데요. 빨간 축이 X축, 초록 색깔이 Y축, 파랑 색깔이 Z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화면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될 텐데요. 마우스 휠 버튼을 꼭 누르게 되면 여기 아이콘에 있는 궤도라고 하는 것이 활성화됩니다. 마우스 휠 버튼을 꼭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이 화면이 이렇게 회전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손바닥 모양이 있는데요. 이게 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동을 누르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왔다 갔다 하면 화면이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 강의를 할 때 매뉴얼적인 부분은 학원에서 수업할 때는 수업을 하는 편인데요. 지금은 너무 많은 매뉴얼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화면 사용 방법을 좀 더 설명드리면요. 휠 버튼이 화면 회전 버튼이고, 시프트를 누른 다음 휠 버튼을 꼭 누르면 이 손바닥 모양인 이동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휠 버튼을 꼭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상하 좌우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본적인 선택 도구 툴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이 선택 화살표 아이콘은 선택 메뉴입니다. 이 선택 메뉴는
어떤 도구가 있을 때, 어떤 모형의 오브젝트가 있을 때 이 오브젝트를 선택해주는 용도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택 말고는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스케치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다른 3D 프로그램과 틀리게 면이 이루어져서 덩어리가 되는 형태의 3D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디자인 공부를 할 때 처음에 배우게 되는 점과 점이 있으면 선이 있고, 선과 선이 있으면 면이 존재하고, 면과 면이 있으면 오브젝트 덩어리가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여기 보면 연필 모양 있죠? 연필 모양의 아이콘인데 이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콘을 왼쪽 버튼을 누르고 이 화면에 클릭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릭을 했을 때 빨간색, 초록색깔, 파란색깔, 검정색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빨간 색깔은 X축으로 고정이 됐다라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초록색깔은 Y축으로 고정이 됐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파란 색깔은 Z축으로 고정이 돼서 선을 그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정색으로 활성화됐다는 거는 X축도 아니고 Y축도 아닌 자유롭게 선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 도구를 이용해서 클릭,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다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저같이 이렇게 초록 색깔이 활성화됐을 때 클릭을 해 주셔야지 직선을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업은 자동으로 스냅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 선의 직선인 부분과 이 점의 직선인 부분을 정확하게 그리고 싶으면 가만히 이렇게 두면은 자동으로 추적이 돼서 이렇게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클릭해서 면을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점과 점이 있으면 선이 만들어지고, 그 선과 선들이 있으면 면이 만들어지고, 이 면과 면이 있으면 덩어리가 만들어진다는 개념으로 스케치업이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점을 클릭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점을 클릭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점을 클릭을 하고 다시 이렇게 점을 클릭을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닫힌 도형이 됨으로 면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즉 스케치업은 내가 선을 이렇게 클릭해서 그려줘서 선이 닫혀주게 되면은 면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이 점과 이 점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선과 점이 선이 닫히면서 모든 면이 다 만들어지게 되면 육면체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그리기 도구부터 배우도록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주로 오늘은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선을 그려서 면을 만들고 덩어리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요. 선을 그릴 때 이 화면에 왼쪽 버튼을 클릭을 해주면 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했었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여기 단위라고 하는 부분에서 길이값이 입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왔다 갔다 하니까 길이값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내가 그리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 그리고 싶은 길이를 입력해 주게 되면 그 길이의 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축으로 3천을 그렸고요. 자, 이렇게 초록 색깔이 잡혔을 때 Y축으로 3천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시 X축으로 3천, 다시 Y축으로
3000 해서 엔터를 치게 되면 이렇게 도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방금은 이 라인 선 도구를 이용해서 면을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한 면만 만들어 놓고 이 화면에 있는 밀기 끌기라는 푸시앤풀 도구를 이용해서 두께를 주게 되면은 사각형을 바로 만들 수도 있게 됩니다. 자, 푸시앤풀을 이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클릭을 한 다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거리값이 바뀌는 게 보이시죠? 내가 그리고 싶은 거리값의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 내가 원하는 높이를 입력해 주게 되면 두께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케치업은 면과 면이 만들어져서 덩어리가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때 이 면을 만들 때 방금 제가 잠깐 다시 설명을 해서 혼자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을 만들었을 때 검정 부분이 있고요,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얀 부분이 앞면이고 검정 부분이 뒷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금 이렇게 앞면과 뒷면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면을 뒤집는 방법은 이 선택 툴을 이용해서 이 면을 이렇게 한번 클릭해주면 면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서 면 반전이라고 하는 걸 눌러주면은 앞면과 뒷면이 다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웬만하면 모델링을 했을 때 이 앞면이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실수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선 도구들에 대해서 오늘 그리기 도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자유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자유롭게 선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선을 그릴 때요, 스케치업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과 왼쪽 버튼이 있을 때 거의 왼쪽 버튼이 실행 버튼이고 오른쪽 버튼이 종료 버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스케치업 뿐만 아니라 3D 맥스도 그렇고 라이노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유 곡선을 그릴 때요, 자유 그림을 그릴 때 왼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손을 떼면 안 돼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왼쪽 버튼을 꼭 누른 상태에서 자유롭게 선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사각형, 직사각형 그리는 명령어인데요. 직사각형 아이콘을 클릭을 한 다음, 자,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화면에 클릭을 해주고 X값과 Y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보면은 이렇게 단위 길이값을 입력하는 게 보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길이값을 내가 그리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인 상태에서 X값 입력하고 점이 아니라 꼭 콤마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Y값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이 한 번에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이렇게 회전된 직사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회전된 직사각형은 각도가 회전이 된 상태의 직사각형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클릭을 하고 X축으로 길이값을 입력을 하고 Y축으로 길이값을 입력을 하고 콤마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입력하고 싶은 각도값을 입력을 해주시면 각도가 입력이 되면서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사각형을 너무 작게 그렸나봐요.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X값으로 길이값 입력하고 Y축으로 길이값 입력을 하고 콤마를 누르고 그 다음 각도를 입력을 해주시면 그 각도의 사각형이 그려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반대편으로 이렇게 그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길이값을 입력을 하고
너비값 입력을 하고 각도를 입력을 하는데, 밑에 보시면 제 마우스로 살짝 올려놨죠. 이런 상태로 내가 그리고 싶은 방향으로 마우스를 살짝 움직인 상태에서 각도를 입력해 주시는 게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 한번 그냥 연습만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단위가 맨 아래쪽에 있으니까 좀 보시기 불편하시죠? 이 단위값을 조금 제가 위로 옮겨 놓을 텐데요, 이때는 여기에 있는 보기에서 도구 모음에서 단위를 체크해 주시게 되면 밑에 있던 단위를 내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때 움직일 때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꼭 누른 상태에서 이동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이동 아이콘이 나타났을 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움직여서 고정시켜 두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놓고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그리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원을 클릭한 다음 화면을 클릭을 하고 처음에 반경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 반경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반지름을 저는 한 500이라고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밀기 끌기라는 버튼을 이용해서 두께를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밀기 끌기 영문 버전의 푸시 앤 풀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아이콘이 활성화 됐을 때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리킨 다음 거리값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원 기둥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원 기둥을 크게 확대해 보면 약간 각져 있어 보이죠? 확대하는 방법은, 자, 아이콘에서는 확대 축소를 이용해서 왼쪽 버튼을 꼭 누른 상태에서 왔다 갔다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되고요. 아니면 힐 버튼을 돌리면 이렇게 확대 축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확대해서 보게 되면 약간 각져 보이는 거는 원 그리기를 할 때 측면에 이 사이드 쪽에 선의 개수를 정해 주게 되는데, 이 선의 개수가 적기 때문에 각져 보이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24개가 모여서 원이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드러운 원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원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바로 측면이 활성화되니까 이때 내가 만들고 싶은 측면의 개수를 입력을 해 주신 다음, 그 다음 화면을 클릭을 하고 원하는 반경을 입력해 주시고 푸시 앤 풀을 입력해 주시게 되면 조금 더 부드럽게 원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좀 잘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50하고 엔터를 꼭 치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한 다음 반경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밖에 좀 잘 안 됐던 것 같은데요, 24개일 때보다 50개일 때가 좀 더 부드럽게 원기둥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옆에 다각형 그리기가 있습니다. 다각형 그리기는 원 안에, 즉 이 원 안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각형을 클릭하면 처음에 6이라고 입력이 되는데요, 즉 육면체를 그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화면에 클릭을 하고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게 되면 커졌다 작았다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이 점점점 보이는 점선으로 원이 보이실 거고요, 그 안에 다각형이 그려지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원 안에 내접하는 다각형을 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고 밀기 끌기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마우스를 움직이고 거리값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삼각형, 사각형도 그릴 수 있게 되는데요. 원도 그릴 수 있어요. 자, 이 다각형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오각형하고 엔터 치고 클릭하면 오각형이 이렇게 그려지고요. 이제 다시 선택 툴 눌렀다가 다각형을 클릭하고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쳐준 다음 다시 할게요. 다시 측면을 5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고 클릭을 하고 반경을 입력을 해주시고 두께를 주게 되면은 원 기둥을 그릴 수 있는데 두 개가 좀 차이점이 있죠. 다각형을 그린 원은 옆에 이렇게 선이 이 내가 만들었던 사이즈의 마디만큼 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각형으로도 원기둥을 그릴 수 있고 이 원기둥의 한 면을 선택해서 푸시앤 밀고 끌기 버튼을 이용해서 두께를 줘서 이렇게 다른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호그리기인데요. 자, 호그리기를 처음에 넣게 되면은 또 측면이 나오는데요. 이 측면은 지금은 무시하고 그냥 그릴게요. 자, 호그리기를 그릴 때 그 원을 4등분 해서 4분의 1을 그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건축 쪽에서 문 기호 형태 아시죠? 그 형태 그릴 때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가 라인을 이용해서 예제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예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선을 5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다시 방향을 가리켜서 500이라고 누르고 다시 할게요. Y축으로 가리키고 500이라고 누르고 엔터 쳐서 선을 이렇게 그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그릴게요. 마우스로 방향 가리키고 길이값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됩니다. 종료할 때는요, ESC 버튼을 눌러서 강제 종료하셔도 되고 선택툴 이용해서 종료하셔도 됩니다. 저는 ESC 버튼을 눌러서 강제로 종료를 했습니다. 자, 호를 그릴 때 캐드를 배우셨던 분이 혹시 계시다면 캐드 그릴 때 호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그려야 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스케치업은 시계 방향이든 시계 반대 방향이든 방향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선을 그려놓고 호 버튼을 눌러서 이번 시계 방향으로 한번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 할게요. 센터, 스타트, 엔드. 그러니까 중간부터 시작해야 돼요. 중심, 시작, 끝점. 이러면 이렇게 호가 그려집니다. 중심, 시작, 끝점. 다시 그리는 거 보여드릴게요. 중심, 시작, 끝점. 스케치업은요, 자동적으로 무조건 스냅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따라가면 스냅이 정확하게 걸려서 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호를 그린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클릭하면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은 호가 됐든 선이 됐든 사각형이 됐든 도형이 닫혀지게 되면 면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형태의 도형을 만드는 거죠. 자, 여기 보면 2.5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5 같은 경우는 제가 원을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5 같은 경우는요, 두 점과
그 점의 중간에서의 거리값을 입력을 해주면 호가 만들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두 점과 거리값을 입력해 주거나 마우스를 이용해서 클릭해 주면 이렇게 호가 만들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점호는요, 세 개의 점을 이용해서 호를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캐드로 치면 3포인트 아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파이라고 하는 게 2015 버전인가 14 버전부터 새로 생긴 기능인데요. 자, 이런 형태를 그릴 때 전에는 호를 먼저 그린 다음 라인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이게 좀 귀찮다 보니까 한 번에 그리라고 만들어 놓은 기능 같습니다. 파일을 이용해서 중간, 시작, 엔드 하면 형태가 바로 그려지게 됩니다. 중간 길이값 500, 엔터, 각도 90. 각도는 이 도형의 내부 사이 각도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 각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클릭, 길이, 각도 45도, 엔터 치면 45도 형태가 그려지면서 파이 형태가 그려지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리는 도구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구 모음에 보면 그리기 도구가 이렇게 있어요. 이 그리 도구를 꺼내놓고 사용을, 실제로 저 혼자 사용할 땐 그렇게 사용하는 편인데요. 강의할 때는 학생들이 막 도구 찾다가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큰 도구 세트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모여있는 큰 도구 세트를 이용해서 공부하시는 게 조금 더 공부하기가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하는 도중에 전화도 오고 첫 강의다 보니까 조금 제가 동영상 녹화하는 게 귀찮아서 약간 많이 헤매는 것도 있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계속 하다 보면은 좀 강의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